안녕하세요. 위도학원의 입시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김기욱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수시 전형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외고 학생들의 경우에 국내 대학으로 입학을 하기 위해서 특기자 전형 또는 국제인재 전형 그리고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고 학생들이다 보니 과거에는 그 어학 인증 점수나 또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특화된 특성들을 살릴 수 있는 국제인재 전형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해외고 졸업자들이 국내 수시를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동안 꺼려왔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지원 자격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입시 요강들을 살펴보면은 지원 가능 대학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한 20% 정도의 대학들이 많이 해외고 졸업자들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학 특기자나 국제인재 전형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선별을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아셔야겠죠. 일단 국내고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전을 하였을 때 대학에서는 이 아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상당히 정성평가 중심으로 하여서 아이들을 선발을 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서류라는 것이 학교생활 기록부이고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입니다. 물론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는 정량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내신 등급이라든지 내신 등급의 변화 추이,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의 어떤 정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녹여놓은 자신들의 활동, 그 활동을 통한 성장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평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고를 졸업한 아이들에게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될까?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정성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성평가 부분에서 국내의 아이들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든 점이 있어요. 물론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뭐 IB 프로그램을 했거나 AP를 했거나 아니면 ACT를 했거나 다양한 어떤 특별한 국내에서 보면 특별해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했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세부 특기사항 같은 개념의 서류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외고 아이들이 국내고 아이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성평가적인 측면만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량평가 비중을 상당히 높이 보시면서 대학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정량평가에서 해외고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스펙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토플, SAT, AP, IB 또는 ACT 같은 성적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특별한 스펙에 집중해온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학생의 GPA 등급이에요. 사실은 이 GPA 등급이 국내 아이들의 내신 등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GPA를 잘 관리를 하지 않고 외부적인 어떤 활동에만 중심을 두고서 준비를 해왔다면 국내 아이들하고의 그 경쟁에서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GPA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아이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다양한 그 아이의 활동과 교훈, 성장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대부분 국제 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그곳의 로컬 학교를 다닌 아이들의 경우에는 국내 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증빙 서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에서 활동 증빙 서류를 첨가해라라고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 증빙 서류를 받는 대학들도 좀 제한적이에요. 사실 활동 증빙 서류를 별도로 받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상위권 대학이고, 중하위권 대학부터는 활동 증빙 서류를 받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GPA 등급이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뭐 국내고를 졸업한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고를 졸업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해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자소서의 색깔이나 방향성이 국내 대학을 진학하는 국내고 출신 아이들의 자소서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색깔이 뚜렷지가 않은 면들이 많아요. 좀 두루뭉실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경험이 이 아이가 이 학과를 지원해서 전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결성이 있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자소서들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내 아이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상당히 자기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잘 쓰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추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증빙 서류를 추가적으로 받는 대학들의 경우에 대부분 추천서를 또 같이 받고 있는데요. 추천서의 양식은 대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아이들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추천서 양식하고 그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리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대학이 추천서가 어떤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미리 체크업을 하시고 출신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2021학년도 입시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혼란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해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해당을 할 텐데, 지금 유행 중인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2학년에 봐야 할 AP, IP, IB, 그 다음에 뭐 ACT 이런 인증 시험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는 되게 큰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제 활동 증빙 서류를 낼 때 이것들을 구성을 못하는 그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IB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AP 같은 경우에는 홈 테스트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들 뭐 검색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능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하고 노력을 하셔야 활동 증빙 서류에 좀 퀄리티 있는 내용들을 넣을 수 있을 테니 반드시 체크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국내고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내가 추가 서류를 받는 학교를 지원할 거다라면, 그러니까 무작정 스펙을 나열하는 그런 스토리 없이 나열된 그런 서류 목록을 구성을 해서는 절대 경쟁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 학과를 왜 지원하는 건지, 진로 목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서류 목록의 리스트를 잘 잡으셔야겠고요. 만약에 추가 서류를 받지 않는 학교를 지원한다, 그러면 뭐 거의 절대적으로 GPA 성적과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결정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응시할 거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될 게 GPA 상황이고, 두 번째는 내가 추가 서류를 받는 대학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서류 없이 그냥 내신 GPA 성적과 자기소개서만 내고서 지원하는 대학을 쓸 건지를 잘 판별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신 후에 지원을 하셔야 성공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국제인재 전형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